전쟁은 언제나 인간의 삶을 뒤흔드는 가장 잔혹한 현실입니다. 전쟁이 정말 두려운 이유는 총과 칼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두려움의 진짜 이유는 전쟁이 바로 인간의 인간성을 철저히 무너뜨린다는 점에 있는 것이죠.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선 그를 사람으로 보지 않게 되는 일이 먼저 벌어지게 되고 나니까요. 이념이나 피부색, 민족이나 종교라는 이름으로 경계를 그음으로써 그 경계 너머의 존재는 비록 어쩔 수 없더라도 죽일 수도 있어야 하는 자로 규정돼 버리고 맙니다. 타인을 비인간화하면 우리 자신의 인간성도 함께 깎여 나가게 됨에도 말이죠. 더구나 전쟁에서 남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하는 그 선택을 마치 합리적인 것으로서 생각하게 만들죠. 저는 바로 그 지점이 전쟁을 인간 삶에 있어 가장 잔혹한 현실이라 부를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의 본성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은 평화 속이 아니라 바로 그 인간성을 시험하는 전쟁이라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점에서 문학과 예술은 오래전부터 이런 질문을 놓지 않아왔던 것이죠. 전쟁 속에서도 인간은 인간으로 남을 수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시대 대중문화 가운데서도 전쟁 속에서의 인간 존재와 그 딜레마를 아주 깊이 보여주는 작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주제를 이렇게 실감나고 생생하게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을 본 적이 없어요. 셜록 현준으로 유명한 유현준 건축가님이나 남궁인 작가 등 여러 작가나 예술인이 이 작품을 극찬한 바 있고요. 바로 진격의 거인인데요. 엔터테인먼트의 껍질 안에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딜레마를 동시에 적절히 잘 담아낸 이 작품. 과연 베블리오테카는 이 작품을 통해 어떤 깊이 있는 사유를 해보았을지 함께 살펴봐 주시죠. 작품은 처음에는 인류가 괴물 같은 거인과 싸우는 단순 전쟁 이야기로만 보입니다. 하지만 시즌2에 이르면 함께 생사고락을 나누던 동료들이 사실 가장 강력한 적, 메인 거인들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적이 벽 밖이 아니라 벽 안에 이미 있어 온 게 됐죠. 이 반전은 설정 차원의 충격에만 그치지는 않는 듯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끝내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그 자체 때문일 수 있다. 인간을 위협하는 괴물은 결국 인간의 내부에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랄까요? 그런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진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듯 했달까요? 그리고 이 깨달음 이후 싸움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가 적이고 누가 동료인지, 누가 옳고 누가 틀린지를 깔끔하게 구별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쟁의 명분이 무너질 때 전쟁은 생존의 문제가 아닌 인간 존재 자체의 무너짐, 인간이 갖고 있는 딜레마, 이런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알 수 없을 때 사실상 인간은 이미 패배한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싸움의 대상은 더 이상 거대하고 추악한 괴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때로 우리보다 더 인간적이고 우리보다 더 옳은 이유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들의 잔혹함이 아니라 그 잔혹함이 우리의 것과 구분되지 않는 현실 그 자체에 있는 겁니다. 진격의 거인은 이 비극을 피하지 않고 그 중심 한 자리에 우리를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죽여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인간은 어떤 포인트부터 괴물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지, 그 괴물이 됨의 경계는 누구로 인해 어떤 식으로 정해지게 되는 건지, 그런 걸 묻게 되는 거죠. 이쯤 되면 질문은 도덕의 문제, 즉 무엇이 옳은가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인간적인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로 넘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저 허구적인 설정에 불과한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전쟁 상황이라는 충분히 개연적인, 또한 현실에서도 완전히 낯설지 않은 이야기로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툭 까놓고 말하기 어려운 전쟁이나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장면을 사건화시켜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라 말할 수 있겠고요. 거인의 존재라고 하는 어떠한 허구적 설정을 살펴볼 수도 있겠으나 전쟁 상황이 지속되면 동료를 하나씩 잃게 되고 또 서로 진영의 스파이도 심으려 애쓰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현실의 단면이 그대로 표현된 것이라 볼 수도 있는 거겠죠. 당연히 소설적이고 픽션적인 장면은 그런 극한의 방식을 통해서도 현실을 미리 건너 보여주게 함으로써 인간성을 고민하고 사유하며 또 때로는 그 인간성의 구출을 시도하게 되는 것이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말씀드렸듯 이 상황은 우리의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가령 전쟁은 삶의 면면 속에서 경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일상 속에 이미 스며들어 있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경쟁하고
남보다 더 앞서기 위해 누군가를 밀쳐내며 살아가게 되곤 하잖아요. 이익과 효율, 성과의 논리 안에서 타인의 고통을 보지 않고 쉽게 잊으려 하면서 그렇게 인간성이 조금씩 침식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도 하면서 말이죠. 그런 점에서 진격의 거인은 바로 이 지점을 명징하게 비추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죠. 우리 일상의 평화로운 폭력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울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면서요. 그렇다면 그런 세상에서 인간은 왜 여전히 인간이길 원하는 건 걸까요? 우리는 괴물과 싸우는 전쟁터에서 결국 자신이 괴물이 되어갈 수밖에 없는 순간을 마주하게 될 텐데, 그런데도 인간은 이상하게도 여전히 인간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인간답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작품이 보여주듯 우리는 우리의 싸움이 아무리 무의미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계속해서 누군가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피워내게 되곤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써 우리는 인간을 다시 인간답게 만드는 마지막 이유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진격의 거인이 냉혹한 작품임을 부인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시즌1에서는 무겁지만 엄청난 재미와 이야기가 계속 작품을 보게 만들었는데, 시즌2와 시즌3로 가면서는 그 무게감이 더욱 심화가 되어져서 여기서 혹시 중도 하차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다 생각됐는데요. 그런데도 그 냉혹함 속에서 인간성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는 것으로 비춰지거든요. 작품 속 인물들은 끝없이 절망하고 무너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목숨 걸고 지키려 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자신과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적이라 할지라도 무의미한 희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비춰주기도 하고요. 그런 마음들이 작고 사소해 보일지라도 그런 미세한 인간성들이 전쟁이라고 하는 거대한 비인간화의 틈새 속에서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처럼 남아있음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을 통해 저는 전쟁은 인간성을 파괴하지만 동시에 인간성의 마지막 불씨를 드러내기도 하다는 점을 주목해보게 됐습니다. 그 불씨가 남아있는 한 우리는 여전히 인간일 수 있는 것이겠죠. 오늘 저는 진격의 거인이라는 작품 시즌2부터 시즌3 본격적인 비밀들이 파헤쳐지기 시작하는 지하실로 들어가기 전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의 영상을 저는 이런 식으로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진격의 거인을 본다는 것은 전쟁을 통해 인간을 바라보는 일이며 동시에 인간을 통해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일이다라고요. 이 작품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감당해야 하는 모순과 딜레마, 그럼에도 끝내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존재함에 대한 기록으로서 읽게 됩니다. 전쟁의 폐허 한가운데서도 인간이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 이를 이 작품과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어떨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극한의 상황에서 당신의 인간성은 어떻게 지켜질 수 있을지요? 그 깊은 고민 속에서 인간성을 더 제대로 고민해보게 만들어주는 진격의 거인에 대한 베블리오테카의 리뷰였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시 만나요.